그래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기분이 좋은 게 사운드바에서 탑2는 찾은 것 같아요. 탑랭킹에 있는 두 개의 모델을 찾은 것 같습니다. 음악적으로 봤을 때, 소리적인 품질로만 봤을 때 월등하게 좋은 제품 하나, 그리고 그에 준하는 사운드 퀄리티는 있으면서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프리비전스 김도원입니다. 오늘은 신제품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사운드바입니다. 사운드바인데요. 이 사운드바 좀 기대해도 될 만한 제품이고요. 사운드바 지금까지 저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사운드바가 나와서 요거는 소개해 드려도 되겠다 싶은 사운드바, 그게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제품은 제나이저사에서 나오는 엠비오 플러스. 엠비오 제품이 그전에 엠비오 맥스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엠비오 플러스고요. 엠비오 맥스는 국내에는 판매를 하지 않았고 해외만 했었다면 엠비오 플러스부터는 국내에서도 판매를 하는, 정식으로 런칭을 하는 그 제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이 제품은요, 특징, 장점, 단점 하기 전에 저희가 오픈 행사에 좀 가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이 엠비오 플러스 제품을 받아서 생각보다 오랫동안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분석도 하고, 그리고 이 제품이 형식 승인이 나기 전에 먼저 받아봐서 이렇게 제품을 좀 들어봤던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 런칭 행사에서도 제가 좀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그 발표를 흔쾌히 승낙을 했던 이유는 오늘 리뷰에서 잠깐 설명이 나오겠지만 지금까지 조금 경험해보지 못한 사운드바의 성능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사운드바를 제가 그닥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저 좀 잘 아시겠지만 사운드바 살래 아니면 그냥 북쉘프 두 개 해서 레프트 라이트로 쓸래라고 하면 어떤 게 소리가 좋습니까? 얘기하면 저는 그냥 무조건 얘기해요. 북쉘프가 더 좋죠. 당연히 북쉘프로 그렇게 하는 것이 소리는 더 좋습니다. 근데 사운드바를 쓰는 이유는 무엇이죠? TV 밑에 디자인상에 어울리는 그런 스피커에 볼륨 조절과 전원 켜고 끄는 것이 같이 연동되면서 손쉽게 쓸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사운드바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 사운드바이기 때문에 그런 조작으로 쉽게 누구나 내가 없을 때에도 우리 가족이, 우리 와이프가, 우리 애들이 TV를 켜고 볼륨 조절해서 썼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이 동작할 수 있는 게 사운드바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운드바를 사용하는 거죠. 다 모두 전문가여서 북쉘프 쓰고 서브우퍼 쓰고 프레임프 있고 리시버 시스템 막 있고 막 이래갖고서 돌비 서라운드로 탁 해놓고 막 할 수 있으면 좋죠.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집에서는 그렇게 운영하는 게 불가능할 겁니다. 불가능할 거예요. 근데 사운드바가 있게 되면 그게 모든 게 가능해지니까 사운드바가 사실 굉장히 인기였고, 거기에 이제 이머시브 사운드라는 게 들어오면서 사실 큰 인기를 끌었었잖아요. 이머시브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한 3년 동안 남들과는 조금 떨어져서 우리들만의 독립적인 공간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만의 공간에서 나만이 즐길 수 있는 어떤 미디어 형태의 음악이나 영화들을 보면서 내가 거기에 조금 더 몰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상당히 성공한 것이 돌비 애트모스나 DTS-X와 같은 이머시브를 잘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포맷의 미디어들이 나오고, 그리고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그런 미디어들을 재생할 수 있도록 그 컨텐츠들을 모아 주셨고, 그래서 넷플릭스건 애플 TV건 우리가 보고 있는 디즈니 플러스건 이제 인터넷에 연결만 되어 있으면 우리가 다양한 컨텐츠를 갖다가 굉장히 좋은 이머시브 사운드를 들을 수 있게 하고, 자, 그래서 그때 사운드바들이 이머시브라는 이름으로 해서 나는 7.1.4가 가능하다, 5.1 서라운드가 가능하다, 사운드바인데 내가 가상으로 뒤에 스피커가 있는 것처럼 나오게 만들 수 있다, 천장 스피커가 있는 것처럼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수많은 제품이 나왔고, 싸게는 50만원, 30만원대부터 시작해서 비싸게는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대까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 제품은
제품은 좀 독특한 부분들이 있어서 특징이 길긴 하지만 빠르게 지나가고요. 그리고 소리 듣는 쪽 위주로 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MBO 플러스라는 그 이름에서 아시겠지만 MBO 기술이 들어가 있는 현실적인 크기의 사운드바입니다. 기존에는 MBO 맥스라는 이름으로 비현실적인 크기의 사운드바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사운드바로 쓰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사이즈가 컸기 때문에, 높이도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쓸 수가 없어서 국내에서는 출시가 되지 않았고 해외에서만 출시가 됐던 게 MBO 맥스고요. MBO 플러스는 국내에서도 이번에 런칭하는 건데요. MBO의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프라운호퍼라고 해야죠. 프라운호퍼. 뭐 독일어니까 뭐 제가 잘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프라운호퍼의 그 호퍼 연구소와 제나이저가 협업을 해서 새로운 그 입체 음향 이머시브 사운드 포맷을 만들어낸 것이 MBO고요. 이 MBO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넷플릭스에 적용이 돼서 여러분들께 서비스를 하고 있는 입체 음향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비 같은 경우는 7.1.4 포맷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돌비 애트모스의 7.1.4가 된다고 보면 되고 DTS-X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스피커의 배열은 5.2.2입니다. 그러니까 수평한 면으로는 5개의 분리된 스피커가 있고요. 서브우퍼가 2개가 두 채널이 나눠져 있습니다. 한 채널이 아니라 두 채널이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천장 쪽으로 향하는 스피커가 2개가 있어서 5.2.2의 물리적인 형태로는 되어 있습니다. MBO 기술이 들어가서 그 물리적인 형태에 의해서 7.1.4 재생이 가능하도록 7.1.4의 가상 포맷으로의 그 돌비 애트모스가 구현이 가능하도록 만든 게 이 제품의 특징이고요. 7개의 알루미늄 드라이버 약 2인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인치에서 2.5인치 2인치 정도 크기의 알루미늄 드라이버가 총 7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2개의 4인치 우퍼가 들어가 있어서 총 9개의 드라이버가 구동하고 있습니다. 그 9개의 드라이버에는 개별적인 400W급의 클래스 D 앰프가 각 채널별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원거리 측정이 가능한 지향성 마이크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제한으로 쓸 수 있지만 이제 파필드를 잡을 수 있도록 지향성으로도 바꿀 수 있는 4개의 마이크가 있는데요. 이 마이크로 하는 거는 튜닝을 할 수 있거든요. 앱으로 튜닝을 할 때 주변 환경의 소리 반사를 수많은 역할을 해서 공간을 분석할 때 사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 4개의 마이크를 사용해서 그 다음 특징이 되는 룸 칼리브레이션이 자동으로 됩니다. 첫 번째로는 프리룸 칼리브레이션, 앱을 통해서 프리룸 칼리브레이션도 할 수 있지만 어댑티브 모드를 하게 되면 실시간 보정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요. 크기 같은 경우는 1m 정도 돼요. 그러면 1m 크기의 사운드바면 사실 큰 편은 아닙니다. 작은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1050이거든요. 1m 5cm의 길이에 높이가 78mm 정도의 높이에요. 그건 작은 편이죠. 그 다음 위의 공간이 12cm 정도 되는 1050 곱하기 120 곱하기 78mm로 되어 있는 외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운드바 중에서는 경쟁하고 있는 탑엔드 사운드바들 중에서는 작은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 한 3분의 2 크기 정도로 작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제가 들어봤던 처음의 환경에서는 서브우퍼를 포함을 하고 있었는데 분리해서 들을 수도 있고 포함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서브우퍼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서브우퍼는 별매입니다. 8인치의 서브우퍼로 되어 있는데 롱스로우 방식이고 350W의 앰프가 기본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DSP가 안에 들어가 있고요. 칼리브레이션 마이크도 들어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칼리브레이션도 하고 어댑티브 모드 상태에서는 저음의 소리도 분석해서 저음의 양을 자동으로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무선을 이용을 해서 연결할 수 있는데 무선으로 연결할 때는 기본적으로 최대 4대까지 서브우퍼를 4개를 놓고 4개가 각 포지션에서 저음을 잘 내게 할 수 있어요. 무선으로 연결되니까 좋은 건 무엇이냐면 앞에 TV가 있고 앞에 사운드바가 있어도 서브우퍼를 내 의자 옆에 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서브우퍼를 레벨을 줄여서 쓸 수 있습니다. 이 레벨 줄이는 거는 앱에서 가능해요. 앱에서 가능해서 자동 룸 튜닝으로도 조정이 되지만 앱에서 필요한 만큼, 왜냐하면 서브우퍼를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필요한 만큼 서브우퍼를 줄여서 사용을 한다면 가까이 놓고, 그렇다면 층간 소음에서도 조금 자유로울 수 있어요. 평소에 듣는 음악 레벨로 서브우퍼가 멀리 있으면 그 공간을 다 울려서 소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건물을 진동시켜서 층간소음이 발생할 확률이 좀 더 높아지는 반면에 가까운 데에 서브우퍼를 놓게 되면 나는 직접적으로 가까운 데 소리를 들으니까 레벨을 줄일 수가 있고 상대적인 레벨을 줄이게 되면 층간소음에서도 레벨이 줄어들 수 있는 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선으로 되는 것과 4개를 분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피커와 서브우퍼에 대한 내용을 이제 특징에서 이제 지나가고 그 다음 실제로 얘가 할 수 있는 거는요. 돌비 애트모스 가능하고요. DTS-X 가능하고요. MPEG-H 오디오까지 가능하고 360도 오디오까지 가능한 이머시브를 거의 다 적용을 한 그런 기술이 그 디코더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포맷들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다 풀어서 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거기에 내부에는 네트워크 오디오를 재생할 수 있는 환경이 돼서 타이달, 스포티파이, 그 다음에 애플의 에어플레이 가능하고요. 와이파이도 되고 유선 이더넷 단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에어플레이 가능하고 크롬캐스트 가능하고요. 그리고 구글 OK로 제어하거나 애플의 홈키트로 제어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알렉사와 같은 그 말로 명령을 해서 제어할 수 있는 게 가능하고 블루투스 당연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용 리모컨 있고요. 거기에 앱을 통해서 핸드폰을 통한 앱을 통해서 되게 자세히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가격이 이슈인데 가격이 비싸다면 비쌀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사운드바는 프리미엄급이기 때문에 프리미엄급으로 본다면 싼 편에 들어갑니다. 사운드바 자체 본체의 가격은 229만 원. 229만 원의 사운드바가 되고요. 서브우퍼를 추가한다면 서브우퍼는 129만 원이에요. 서브우퍼가 왜 이렇게 비싸냐? 안에 DSP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DSP로 셀프 튜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서브우퍼 같은 경우는 뒤에 이제 네게티브 이펙트라고 해서 저음이 냈을 때에 좋지 않은 효과가 나는 것들을 안에서 DSP가 분석을 해서 그 효과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진동이나 불필요한 울림보다는 타이트하고 정교한 저음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그 기능이 서브우퍼에 들어있다 보니까 서브우퍼의 가격이 조금 나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본체의 가격이 229만 원이고 서브우퍼의 가격이 129만 원이라는 거, 거기까지가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장점과 단점, 제가 오래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오래 얘기할 필요도 없이 빠르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요, 첫 번째 장점은요, 동급 대비 가장 작을 겁니다. 이 정도 소리가 나오고 이 정도 응장감을 갖고 있는 사운드바 크기 중에서는 가장 현실적으로 크기가 나온 사운드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운드바들이요, 음장감을 넓히기 위해서 길이를 길게 해요. 왜냐하면 좌우 스피커가 멀리 있으면 유리하니까 길이를 길게 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TV보다도 사운드바가 더 넓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 저희 집 TV의 좌우폭보다 사운드바 길이가 더 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지 않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 50인치나 55인치 TV에서 폭이 맞을 수 있도록 1m 정도의 길이 를 유지하고 있는 것, 폭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 높이도 78cm로 맞춰놔서 스탠드 위에 올려놓고 쓰는,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쓰는 TV를 사용을 하더라도 흔히 얘기하는 리모컨의 그 리모컨을 받아들이는 리시버 부분이 사운드바 때문에 가려갖고선 이제 리모컨 동작 안 되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최대한 7.8cm의 높이로 유지를 시켜서 리모컨 동작하는데도 큰 무리 없게 만들어 놓은 거. 그런 크기의 사운드바로 현명하게 잘 나온 부분을 첫 번째 장점에 놓도록 하고요. 두 번째 장점 같은 경우는 다양한 입출력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입출력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HDMI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EARC는 되는 거고요. 입력이 2개가 있고 출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는 음향하는 사람 되게 중요한 거, 디지털 옵티컬 단자 있냐 없냐? 있습니다. 디지털 옵티컬 단자도 있고요. 또 우리가 중요한 거 뭐 있죠? 아날로그도 돼야죠, 당연히. 아날로그 레프트 라이트 입출력 단자 있습니다. 입력 단자 있습니다. RCA 단자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USB 단자가 있어서 USB 오디오로 재생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USB-A 단자 있고요. 또 서브우퍼를 연결할 때 꼭 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내가 서브우퍼가 집에 있다, 그런데 그게 RCA로 유선으로 연결되는 좋은 서브우퍼가 있다라고 하시면 괜찮습니다. RCA 서브우퍼용 RCA 단자가 있습니다. 그 단자로 연결을 하게 되면 서브우퍼에 그 소리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서브우퍼용 RCA 단자 있고요. 이더넷 단자 있고 와이파이로 연결할 수 있고 블루투스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입출력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 서브우퍼 같은 경우도 재밌게요. 서브우퍼도 무선으로 된다고 했죠.
유선 단자, RCA 단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선으로 하는 거 좀 믿음직하지 못해. 나는 그래도 유선으로 하고 싶어 라고 하면 본체에 있는 RCA 서브우퍼 단자를 통해서 RCA로 연결해서 서브우퍼에 직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날로그로 소리를 전송해서 소리를 낼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것까지 준비되어 있다는 게, 그런 다양한 입출력을 전문가가 보건 컨슈머가 보건 다 만족할 만한 입출력을 해놨다는 것도 장점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장점은요, 자동 튜닝 기술과 어댑티브 사운드예요. 과거에 이런 거 많이 봤었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 제가 여러분들께 공개했던 그 사운드바에 대한 리뷰도 있지만, 참 아이러니하게 저는 사운드바는요, 공개 안 한 영상이 더 많아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지만 제가 좀 관여해서 리뷰도 하고 분석도 하고, 때로 어떤 회사들이 이런 거 만들고 싶다고 했을 때 저한테 자문 얻기도 하고 하면서 저는 사운드바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모든 회사들이 다 그런 게 있었어요. 나는 셀프 튜닝이 됩니다. 마이크를 이렇게 연결해서 저기다가 세워놓으면요, 소리를 틀어갖고 자체적으로 보정해갖고 씁니다. 라고 해서 보통은 잘 되는 애도 있고요. 대부분이 그냥 보통이에요. 예, 보통이에요. 오히려 해놓고 나면, 야, 그 기능 꺼봐. 기능 끈 게 소리가 더 좋은데? 아니, 왜 이러지? 그러니까 측정을 너무 한 포인트에다만 놓고선 하다 보니까 측정이 조금 어그러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희도 측정 많이 하다 보면 마이크가 여기 있냐 여기 있냐에 따라서 값이 되게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그 위치가, 측정하는 그 위치가 정확한 위치가 아니면 소리가 이상하게 잡히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경험해서 셀프 칼리브레이션 그게 괜찮겠어? 라고 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셀프 칼리브레이션 생각보다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어댑티브 모드라는 게 있어서 앱상에서 어댑티브 모드를 선택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약간 계속 분석을 하면서 룸의 상태에 따라서 또는 컨텐츠에 따라서 소리 조정을 조금씩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색하지 않으면서 들을 만한 사운드를 셀프 튜닝과 어댑티브 사운드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 그 부분을 장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소리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사운드바에서 음악 감상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이런 사운드바를 하게 되면 대부분이 톤 밸런스가 좀 이상해요. 특히 우리 집에 있는 제가 쓰고 있는 250만 원짜리 그 사운드바는 톤 밸런스가 이상해요. 예, 버리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아무튼 이상해요. 톤 밸런스를 잘 못 맞춰놨어요. 예, 그게 참 많이 답답해요. 한계가 있죠. 사운드바가 그 작은 인클로저 안에 최적이 얼마 안 되잖아요. 길이만 길지. 작은 드라이버를 갖고선 소리를 다 내려고 하다 보니 무리해서 구동하는 드라이버들이 있고, 그 드라이버들이 사이즈가 작으면서 롱스로우 방식으로 앞뒤로 움직여야 되니 그 레저넌트 프리퀀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유의 공진 주파수 같은 게 있어요. 그 안에서 인클로즈에 생기는 공진 주파수도 있고, 드라이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공진 같은 그런 주파수가 있어요. 그런 게 좀 도드라지면서 톤 밸런스가 많이 어그러지거든요. 근데 이 제품하고 그 과거에 했던 그 하이엔드급 그 제품은 톤 밸런스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맞춰놨습니다. 예, 기가 막히게 잘 맞춰놔서, 물론 특색 있게 살짝의 특색들은 두 제품이 있지만 정말 잘 정리해서, 이거는 음악 감상해도 되고 누가 와서 들어도 야, 저음이 빠지는데 고음이 빠지는데 이런 얘기 안 나오게 밸런스는 잘 맞춰놓은 거, 그 부분을 장점에 놓도록 하고요. 저음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물론 저음의 서브우퍼는 별매입니다. 별매이지만 이 서브우퍼를 저는 추천하는 것은 이 메인하고는 붙여서 쓰는 걸 추천을 해요. 붙여서 쓰면 이 저음의 소리가요, 정말 괜찮습니다. 이 서브우퍼가 비싼 이유가 있어요. 정말 들어보시면 알아요. 퍼지지 않으면서 타이트하고 정확한 소리가 납니다. 네,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면 홈시어터로 쓰는 서브우퍼나 사운드바에서 딸려 나오는 서브우퍼의 대부분은요, 벌벌벌벌 거려요. 벌벌벌벌. 그래서 그냥 음악적으로 쓰고 있는 서브우퍼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는 게 그 사운드바에 포함되어 있는 서브우퍼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아쉬웠거든요. 많이 아쉬웠었는데, 이 제품의 저음은요, 그렇게 벌벌거리거나 퍼지는 저음이 아니라 정확하고 타이트한 그런 사운드 저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장점에 놓도록 하고요. 고음 부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드라이버가 7개의 그 2인치 정도 되는 드라이버를 쓰고 있는데, 그게 알루미늄 그 다이아프레임이 그 메탈 계열의 알루미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음역까지 재생을 정확하게 잘해줘요. 그래서 사운드바들이 일반적으로 종이 재질로 되어 있는 여러 개의 그 드라이버를 사용하거나 또는 일부 포지션에 트위터를 달아요. 그래서 고음의 모자란 부분은 트위터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얘는 트위터는 없습니다. 트위터는 없고 7개의 플레인지 드라이버가 소리를 내는 건데 그 플레인지 드라이버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확실하게 고음 재생하는데 정확하게 잘하고 있어요. 시원하게 잘 나온다는 얘기죠. 예, 다른 사운드바가 갖고 있는 고음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차원이 완전 다른 그런 고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제가 이거를 하는 이유, 이 리뷰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지금까지 했던 사운드바 리뷰 중에서 그리고 제가 분석했던 타 장비들 영상에 올라가지 않았던 그런 수많은 사운드바 다 포함해서 이머시브 사운드를 가장 잘 표현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사운드바가 1m밖에 안 돼서 1m 안에서 소리의 음장이 있는 게 아니라 1m를 확 벗어난 완전 왼쪽에서 소리가 들리고 완전 오른쪽에서 소리가 들리고 완전 천장에서 소리가 들리고 심지어는 뒤쪽에서도 있는 듯한 소리를 구현을 하는데 그렇게 광고들 많이 하잖아요. 사운드바가 광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사운드바 모두가 그걸 그렇게 잘하진 못했어요. 아 그래 거기 있는 것 같다. 그냥 그래 거기에 그런 느낌은 있네. 그래 뭐 스피커를 갖다 놓을 것도 아니고 사운드바잖아. 뭐 사운드바 앞에 있고 한데 이 정도만 표현해도 괜찮겠다 싶었는데 이거는 클래스가 달라요. 여기서 소리 나는 거 아니야? 여기 스피커 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로 때로는 느낄 만큼 때로는 뭐야 천장에 스피커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할 만큼 차원이 다른 이머시브 사운드를 만들어줍니다. 이게 제일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한번 들려드릴 텐데 이게 뭐 제가 지금 바이노럴 마이크를 써서 틀었는데 여기는 좌우에 흡음이 좀 잘 돼 있어서 이게 좀 잘 안 들릴 거예요. 반사돼서 들리는 소리가 좀 잘 안 느껴지긴 할 거거든요. 그래도 한번 좀 이어폰을 꼭 끼고 좀 들어주세요. 헤드폰보다 이어폰이 더 좋습니다. 지금부터 틀어드릴 텐데 이어폰을 꼭 끼고 들어보시면 아마 TV 스피커하고 이제 교차 편집으로 좀 듣게 되시면 그래도 이렇게 서라운드 효과, 음장의 효과가 간접적으로나마 조금 느껴지실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시죠. Darkstar, how do you read? Darkstar control loud and clear. How me? Loud and clear. Takeoff pre-checks complete. Ready for APU start. Ready lift engine start. Ready
taxi. Yeah, ready for taxi. Towers, Stark Star, we are taxiing with information Alpha. Dark Star, you're clear to taxi. Runway 21, winds 21010. Okay, fuel temps are looking good. Control confirms. Batteries only at 95%. Cabin pressure looks good. Control confirms. Towers of Stark Star, we're ready for takeoff. Requesting an unrestricted climb to 600 and above. Dark Star, the runway and skies are yours. Rear Admiral Chester Kane. Maverick, Kane just pulled up to the gate. It's not too late to stop, buddy. You know what happens to you if you go through with this. I know what happens to everyone else if I don't. Dark Star is ready for takeoff. Everyone, go for takeoff. Starting with engine. Engine, go. Thermals, go. Fuel, go. Electric, go. Control surfaces, go. Dark Star, control. You're clear for takeoff. Hi, sweetheart. One last ride. 들어보시니까 어떤가요? 뭐 유튜브 상태에서 그리고 바이노럴 마이크를 아무리 사용한다고 해도 요 음장의 느낌은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간접적으로 느끼셨다면 조금 다행이고요. 바로 이 영상이 나가기 얼마 전에 그 프레스, 그러니까 기자들 앞에서 제가 이 제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그때 이 장비들을 세팅을 하고 소리를 틀었을 때 저도 놀랐어요. 우리 스튜디오보다는 확실히 일반 방, 그 장소가 프레스들과 함께 했던 데가 호텔에 이제 스위트룸을 빌려서 호텔의 일반적인 가정집 상태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사운드바를 데모했는데, 확실히 가정집 형태의 장소에서 트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훨씬 잘 표현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들려드리는 게, 바이놀로 들려드리는 게 좀 아쉬웠었어요.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신다면 이 지금 제나이저가 설치되어 있는 어느 곳인데도 한번 가셔서 그 일반 가정집과 같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들어보시면, 특히 사운드바에서 2m에서 3m 또는 4m까지 괜찮더라고요. 사운드바에서 3m를 기준으로 앞뒤로 앉았을 때 가장 옵티멀하게 이런 입체감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단점이 없을까요? 단점. 네,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뽑은 첫 번째 단점은요, 우퍼 없이 쓸 수 있다고는 얘기하지만 제 경험에서는 이왕 이 정도를 쓴다면 우퍼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음장에서 우퍼의 역할이 사실 그 몰입감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퍼가 없이 듣는 것도 나름 괜찮았는데 저라면 이왕이면 우퍼를 포함을 했으면 좋겠고, 차라리 이 패키지를 만들어서, 우퍼와 함께 패키지를 만들어서 가격을 조금 다운시키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이 정도 클래스를 듣는 사람들은 우퍼를 살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분리가 되어 있고 하는 것이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첫 번째 단점으로 놓고요. 두 번째 단점은요,
그래도 제나이저의 그 프리미엄 가격이 붙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7.1.4의 홈시어터 시스템을 구성을 해서 이 정도 품질이 나오게 하려면 금액이 이 정도 들어가기는 해요. 당연히 들어가긴 하는데 사운드 바이고 크기가 작고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금액이 비싸니까 사람들한테는 조금 부담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러지는 않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사실은 싼 것 같아요. 사실 싼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그 유럽의 그 사 제품 얘기하면서 이거 괜찮은 것 같다, 가격 괜찮은 것 같다라고, 프리미엄 가격이긴 하지만 프리미엄 가격에서 단점에 넣긴 했지만 그래도 난 괜찮은 것 같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그거였던 거예요. 이 정도 사운드 퀄리티가 나오고 이 정도 응장감이 나오면서 이렇게 사용하기 편리하고 다양한 기능이 내장돼 있고 9개의 분리된 400W급 클래스 D 앰프가 들어가 있고 7개의 알루미늄 드라이버에 4인치 드라이버 2개가 들어가 있고 서브우퍼가 돼 있고 막 이렇게 해갖고서 이런 사운드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별로 하나씩 구성해갖고서 이렇게 시스템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 가격이 확 넘어가요. 이 가격이 확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싸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운드바, 야 사운드바잖아. 사운드바네 라고 하는 거 지금 판매되는 게 막 한 70만 원에서 한 150만 원 사이에 이렇게 막 판매가 많이 되고 있는데 얼마? 하고 놀랄 수 있는 금액은 맞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게 아시거나 조금 더 이 사운드에 대해서 좀 많이 익숙하신 분들은 야 가격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격이지만 일반인 분들한테는 그래도 좀 프리미엄은 맞구나, 프리미엄 가격이 들어가 있네 라고 느낄 수 있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은 맞는 것 같아서 마지막 단점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예요. 이게 마지막 단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장점과 단점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거를 그 전서부터 좀 들어보고 한국에 런칭되기 전부터 조금 경험을 해보면서 이게 이렇게 발달할 수가 있구나. 사운드바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무리 사운드바가 기술이 좋아도 그 앞에 1m 안에 스피커를 다 때려 박아서 이렇게 놓고 있는데 내가 적어도 2, 3m 떨어진 데에서 듣는데 어떻게 요 스피커의 물리적인 크기 자체가 작은 상태에서 어떻게 이 스피커의 바깥쪽에서 소리가 나는 듯하게 느낌을 줄 수 있냐, 이거는 사실 어렵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틀렸습니다. MBO 기술이 그만큼 좀 대단합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이런 유튜브 환경에서 그걸 경험할 수 있게 한다는 게 좀 쉽지가 않다라는 거. 그래서 그게 좀 표현되지 않는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아까 들려드렸던 그 녹음으로 조금 대처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기분이 좋은 게 사운드바에서 탑2는 찾은 것 같아요. 탑 랭킹에 있는 2개, 탑2가 아니지, 맞죠. 탑 랭킹에 있는 2개의 모델을 찾은 것 같습니다. 음악적으로 봤을 때, 소리적인 품질로만 봤을 때 월등하게 좋은 제품 하나, 그리고 그에 준하는 사운드 퀄리티는 있으면서 압도적인 스케일의 음장감을 줄 수 있는, 이머시브 사운드를 내줄 수 있는 작은 사이즈의 사운드바 하나를 찾은 것 같아요. 앞으로 좀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얘네들을 이길 수 있을 그런 사운드바, 이 지금의 음장감과 음질을 뛰어넘는 그런 사운드바가 나올지 한번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신제품인 제나이저의 앰비어 플러스 제품을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되는 영상이었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나 제품에 대한 리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